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북수칠성 김한쌤입니다. 지금부터 민법 좀비 기출특강 제8강을 진행하겠습니다. 기출문제는 좀비처럼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하시면 민법에서 금방 고득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02번 묵곤대리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마다 시험에 나옵니다. 갑에게 X란 부동산이 있는데 을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 준 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병을 만나서 X를 팔면서 갑 이름 현명했습니다. 갑 이름 현명해서 이게 대리죠? 근데 대리권이 없으니까 이게 묵곤대리가 되죠. 그 묵곤대리는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원칙 무효로서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에게 두 가지 권리가 있죠. 본인은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이 있습니다. 추인하면 어차피 묵곤대리를 인정했으니까 행위시로 소급에서 효력이 생깁니다. 추인한 때부터 틀립니다. 소급에서 효력이 생깁니다. 한편 추인을 거절하면 무효이던 것이 무효로 확정이 됩니다. 두 가지 권리가 있죠. 그럼 상대방도 두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최고권과 철회권이 있어요. 최고는 갑에게 물어보는 거죠. 묵곤대리 행위를 추인할래 물어보는 거라 선의 악의도 가능합니다. 물어봤는데 본인 갑이 확답을 바라지 않습니다. 발신주의예요. 그래서 무체발, 격승발 두 가지가 발신주의죠. 묵곤대리 최고 발신주의, 격지자 승낙 발신주의입니다. 자, 그럼 민법에서 최고 물어봤죠. 물어봤는데 여기처럼 확답이 없으면 모든 최고는 원칙대로 있겠다, 이대로 있겠답니다. 그럼 묵곤대리는 원칙 무효죠. 그럼 무효로 보겠다요. 그럼 추인으로 볼까요? 추인 거절로 볼까요? 거절해야 무효니까 추인을 거절로 봅니다. 그래서 묵곤대리 행위가 무효로 확정이 됩니다. 한편 처리는 선의만 가능하죠. 처리하면 자기 의사표시를 거둬들였으니까 무효로 확정이 됩니다. 그럼 처리는 선의만 가능하죠. 그래서 선처리, 선처리 외워요. 최고는 그냥 물어보는 거라 악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최악의 선처리 외워요. 최악의 선처리입니다. 그 묵곤대리는 결국 다 무효가 되죠. 어떨 때 유효가 되죠? 본인이 추인해야 유효가 되고 추인하지 않는 한 본인에게 다 효력이 없습니다. 이 네 가지 권리를 꼭 잘 기억하세요. 다음 묵곤대리는 확정 무효가 아니죠. 추인하면 유효가 되니까 이게 유동적 또는 불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다음 추인 상대방과 132조 이 두 개를 잘 비교하셔야 돼요. 먼저 추인 상대방입니다. 갑에게 X가 있는데 을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 준 바 없습니다. 근데 을이 병을 만나서 갑의 X를 팔면서 갑 이름 현명했죠. 그리고 갑에서 병 앞으로 이전 등기까지 다 해줬습니다. 그 묵곤대리는 둘 간의 원칙 무효니까 원인이 무효면 병 등기, 결과도 무효가 됩니다. 근데 만약 병이 정에게 팔고 등기하면 병 무효는 절대적 무효라 정은 선이라도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정까지 왔는데 이제 갑이 이제 추인한대요. 그럼 갑은 누구에게 추인할 수 있죠? 전부 다 가능하죠. 묵곤대리 을, 직접 상대방 병, 승계인 정, 추인은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즉, 정 너 가져라고 할 수 있어요. 이와 비교할 게 132조인데 다시 갑은 을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 준 바 없어요. 을이 병을 만나서 X를 팔면서 갑 이름 현명했습니다. 근데 이제 갑이 추인합니다. 그럼 갑은 병에게도 추인할 수 있죠. 그런데 갑은 병 얼굴 본 적 없겠죠. 병이 누군지 모릅니다. 내 만약 을이 자식이라면 그래서 병 얼굴 모르니까 아들 을에게 추인했습니다. 그럼 을은 그 사실을 병에게 알려야겠죠. 알리지 않아서 병이 추인 사실을 몰라요. 그럼 갑은 자기가 먼저 추인했다고 병에게 대항,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병이 두 번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병이 처리하면 갑이 쫓아가서 동그라미 1번 내가 먼저 추인했다고 병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추인이 먼저 나왔더라도 이건 처리가 돼서 무효로 확정이 됩니다. 이게 132조 본문이에요.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병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게 왼쪽 그림 빨강색 똑같아요. 그래서 병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 갑이 을에게 추인했죠. 그 사실을 병이 알고 있어요. 그럼 갑은 내가 먼저 추인했다고 병에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병은 이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오른쪽 132조 단서예요. 그러나 상대방 병이 그 사실, 추인 사실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병이 처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자 결론입니다. 자, 을에게 추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을에게도 추인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실을 병한테 알리란 말이죠. 만약 병이 몰랐다면 병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잘 나눠요. 을에게 추인할 수 있다와 병에게 알려야 된다. 병이 모르면 대항할 수 없다. 두 개 잘 비교하세요. 그 다음 무권대리와 상속 나오면 자 사람이 죽었죠. 그럼 뭐라고 유언했을까? 그 유언을 꼭 기억하세요. 이제 갑이 아버지에게 X가 있는데 자식이 딱 한 명이에요. 아들 을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 준 거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그 틈을 타서 아버지 모든 서류를 다 가지고 나서 병에게 X를 팔아버리고 아버지 이름 현명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다 가지고 나왔죠. 그래서 갑 앞에서 병 앞으로 이전 등기를 다 해줬어요. 아버지가 없는 사이에 자식 을이 이렇게 다 해먹었죠. 그럼 아버지는 살아생전에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여행에서 돌아왔죠. 근데 여행에서 오고 나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났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 부동산을 다 해먹었어요. 아버지 더 이상 살 낯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충격받아서 급사망합니다. 죽을 때 유언을 해야겠죠? 근데 급사망하니까 유언을 길게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거식이 없다고 죽었어요. 뭐라고 유언했다고요? 거식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거시기가 뭔가 궁금해 죽겠죠. 그래서 아들이 엄청 후회했죠. 설마 아버지가 죽을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엄청 후회해서 아버지 부동산을 다시 뺏어와야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러겠습니다. 자기가 자식 하나라 아버지 모든 권리물을 단독 상속받았으니까 자기가 묵권대리를 본인 갑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한다 했어요. 왜냐하면 거절이 가능하면 거절은 무효가 되죠. 그럼 무효 주장 가능합니다. 그럼 무효 주장이 인정되면 무효 효과로서 병에게 간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고 병이 점유하고 있다면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을은 추인 거절권을 행사했죠. 근데 법원에서는 을 너는 추인 거절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거절이 안 되니까 자동으로 무효 주장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을이 추인하는 것은 신의 측이 반합니다. 신의 측 중에 금반원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앞에 있던 언행과 반대 행동 금한답니다. 그럼 을은 너는 매매를 했잖아? 그럼 너는 본인 값 지위에서 추인을 해야지. 이와 반대되는 거절할 수 없다 그랬어요. 네가 거절하는 건 신의 성실 원칙, 줄여서 신의 측에 반합니다. 그래서 거절할 수 없다. 그럼 거절할 수 없으니까 무효 주장도 안 된다 그랬죠? 그럼 무효가 안 되니까 무효 효과인 병명의 등기 말소 청구할 수도 없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소송에서 이렇게 다졌어요. 그리고 아버지 유언을 알았죠. 아버지가 뭐라고 유언했죠? 거식이 없다. 이 뭐든지 없다로 끝나죠. 있다 그러면 틀립니다. 그래서 거식이 그래서 거절 못해요. 왜 못해요? 신의 측에 반하니까. 그러니까 자동으로 무효 주장이 안 되고 그럼 무효 효과인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을은 병명이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으니까 병이 결국 소유권 취득합니다. 실체관계에 부합해서 병이 소유권 취득하고 을은 뺏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우세요. 무권대리와 상속나면 뭐라고 유언해서요? 거식이 없다로 끝납니다. 그 다음 이제 135조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 책임입니다. 즉 갑에게 X가 있는데
을에게 대리권 준 바 없습니다. 을이 병을 만나서 X를 팔면서 갑 이름 현명했습니다. 그럼 둘 간에 무효가 되죠. 그럼 이게 어떨 때 유효가 되죠? 본인 값이 추인해야 돼요. 근데 절대로 추인하지 않습니다. 그럼 유효가 될 수 없죠. 그럼 이제 을이 병에게 책임지는 거죠. 대리권도 없는 주제에 현명하고 대리했으니까 책임집니다. 이때 책임 내용은 병이 선택해요. 그래서 병이 을에게 야, 너 X를 매매했으니까 책임지고 이행해 라고 이행 청구하거나 아니면 너 손해배상해 라고 병이 자신 선택에 따라서 이렇게 청구할 수 있고 을은 책임져야 됩니다. 이렇게 을은 책임져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병을 보호할 필요 없어요. 자, 병도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상대방 병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병 보호할 필요 없죠. 그때는 책임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럼 상할수 반대가 뭐죠? 상선모죠. 병은 상선모여야 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병이 상선모이더라도 하필 을이 제한 능력자입니다. 미자를 보호해야겠죠. 이때도 병은 책임 청구하지 못합니다. 예외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 이 135조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자, 을에게 대리권 없죠. 근데 을도 자신에게 대리권 없음을 몰랐대요. 그럼 고의가실 없죠. 그래도 병에게 일단 책임지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갑이 아버지고 을이 자식이에요. 아버지 갑은 X라는 농지를 팔아달라고 자식 을에게 대리권 준 바 없습니다. 작은아버지 A가 을을 속였어요. 조카를. 야, 너 아빠가 너에게 X라는 농지 팔라고 하던데 팔아봐 라고 속였어요. 그래서 을은 자신에게 대리권이 없는데 그 사실을 전혀 모른 겁니다. 그러더라도 을은 병에게 책임져야 돼요. 집안일은 집안일이라서 하세요. 을은 작은아버지 A 멱살 잡으면 돼요. 그리고 병에게 책임지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그래서 본조가 135조예요. 본조의 묵곤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 책임으로서 대리권 흠결 없음에 관하여 묵곤대리인 을에게 과실 등 기책 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묵곤대리인이가 제3자가 저 AA 작은아버지 A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다 하더라도 책임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무과실 책임입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묵곤대리 설명 옳은 거죠? 1번 묵곤대리행위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 동의를 어디 하죠?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 무효 맞았습니다. 이렇게 추인할 때 일부를 추인하거나 내용을 변경해 추인할 때는 상대방 동의 얻어야 됩니다. 1번이 정답이네요. 2번 묵곤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에 틀렸죠? 계약시 소고봐요. 소고표가 있죠? 소고봐요 유권대리와 마찬가지로 생깁니다. 3번 묵곤대리 행위의 추인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네요. 알았다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아까 132조 그러나 단서 내용이 있습니다. 4번이 선처리 묵곤대리인의 계약 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 본인에 대한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선의만 가능하죠. 5번이 아까 135조 무과실 책임이에요. 5번 묵곤대리 행위가 묵곤대리는 과실 없이 제3자가 아까 A 작은아버지, A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묵곤대리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 했죠. 무과실 책임입니다. 2번 대리권 없는 자가 묵곤대리죠. 타인 대리인과 계약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본인 일을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무효 맞았죠. 추인해야 유효가 되죠. 2번 상대방은 상당액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료 확답을 채굴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확답을 발 맞았어요. 발하지 아니한 때 추인을 거절 맞았죠. 거절한 것으로 본다. 계속 무효가 되는 거죠. 3번이 135조 묵곤대리인 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계약 이행 청구할 수 없다죠. 135조
아까 135조에서 상할 수면 무권대리인에게 책임 물을 수 없다 했죠. 4번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 계약 시에 소급맞았어요. 소급해서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 권리하지 못하죠. 5번 선처리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아는 상대방은 처리할 수 없다 해서 맞았죠.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갑소유 토지를 매도하였다 옳은 겁니다. 1번 또 나왔네요. 병이 갑에게 상당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 추인료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갑의 확답이 없었던 경우 갑이 이를 추인 거절을 받았죠. 거절한 것으로 봐서 무효가 된다. 2번 을이 단독 상속 보여요? 그럼 무권대리 나오고 상속 나오면 뭐라고 유언했죠? 거식이 없다. 그래서 제일 끝에 있다 틀렸어요. 그럼 있다 앞에 확인해요. 거절할 수 있다 틀렸죠? 거절할 수 없다. 3번 병이 매매계약 내용을 변경해 추인했네요. 추인한 경우 상대방 병등이 있어야 되죠? 있어야 추인 효력이 있다. 4번 을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자신 선택이 아니라 상대방 병 선택에 따라 병에게 계약 이행하거나 손해배상해야 되죠. 4번이 135조. 5번 갑이 병에게 추인한 후 그럼 병도 추인 사실 알았죠? 그럼 유효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병은 이제 매매계약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유효가 되고 병이 알았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4번 무권대리인 을이 갑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인도와 동시에 소유권 등기 마쳤다. 틀린 겁니다. 1번 을병 사이 계약, 무권대리 계약은 원칙적으로 본인 갑에게 무효 맞았죠? 효력이 없습니다. 2번 갑은 을병 사이 매매계약에 대해서 추인해도 되고 거절할 수 있죠. 3번 선처리 3번 병이 파란색 글씨 안 경우 그럼 처리할 수 없다 해서 맞았어요. 4번에 상속 보여요? 5번에 상속 보여요? 그럼 아까 했죠. 무권들이 나오고 상속 나오면 뭐라고 유언했죠? 거식이 없다. 그럼 있다로 끝난 거 있어요? 5번. 그게 정답이네요. 없다. 그럼 4번 확인해요. 4번 제일 끝에 뭐 할 수 없다 그랬죠?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5번 제일 끝에 뭐 할 수 없다고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거식이 없다. 그러니까 답이 5번 바로 나옵니다. 6번 대리권 없는 을이 갑 이름으로 갑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등기해 주었다. 그 후 을이 갑으로 단독 상속 나왔네요. 그럼 문제가 무권들이고 상속 나왔죠. 그럼 뭐라고 유언했어요? 거식이 없다. 그럼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거니까 혹시 있다로 끝난 거 보여요? 있다로 끝나는 거. 4번이죠. 이게 그냥 정답입니다. 거식이 없다인데 있다 그러면 틀려요. 거식이 없다 신기합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자, 그럼 동그라미 1번 갑병 사이 매매계약 이건 무효가 되죠. 무권들이니까 갑병 사이 원칙 무효. 자, 2번은 좀 이따 보고 3번 을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병에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2번에서 병명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해서 유효가 됩니다. 그럼 2번에서 5번으로 내려와요. 5번 만약 병 유효죠. 유효. 병이 그 부동산을 정에게 매도 그럼 너도 유효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준 경우 을은 정에 대해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병이 유효니까 정도 유효. 그럼 4번이 정답이죠. 을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병에게 그 부동산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거식이 없답니다. 6번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해서 병에게 갑 소유 토지 매도하였다. 틀린 겁니다. 1번 또 상속 보여요? 그럼 제일 그때 없다 해서 맞았어요. 2번 을과 계약 체결한 병은 갑의 추인 상대방 될 수 있죠. 아까 추인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다. 답이 2번이네요. 3번 갑의 추인은 그 무권대리가 있음을 알고 이를 추인하겠죠. 4번 132조 갑이 을에게 추인한 경우 상대방 병이 추인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한 때 갑은 병에게 추인 효과를 주장이 대항하지 못합니다.
5번이 135조. 만약 을이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라면 갑이 을의 대리행위에 대해서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상대방 병은 을에 대해서 계약 이행이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135조입니다. 7번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해서 갑 토지에 대한 임대차네요. 매매가 아니네요. 임대차 계약을 병가체결하 했다. 틀린 겁니다. 1번 또 나왔죠. 위 임대차 계약은 본인 갑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 대해서 무효 효력 없다 맞았고 2번 뭐든지 명시 묵시할 수 있어요. 묵시적 추인할 수 있습니다. 3번 최악의 선처리. 3번 병이 계약 당시에 을에게 드릴 건설을 알았던 경우에 병의 갑에 대한 최고는 인정되죠? 최악의 선처리. 최고는 악의도 가능합니다. 답이 3번입니다. 4번 갑의 임대기간을 단축이 내용을 변경했죠. 변경하여 위 임대차 계약을 추인한 경우 병동이 있어야 되죠. 병동이 없는 한 그 추인 무효 맞았습니다. 5번 갑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 계약은 계약 시에 소급 맞았죠. 소급표가 있습니다. 8번 대리권음 갑은 갑이네요. 갑. 사람 주의하세요. 을소유, 을이 본인이죠. 을소유 X부동산에 관해서 을을 대리하여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병은 갑이 무권대리라는 사실에 대해서 선임 무과실이네요. 틀린 겁니다. 1번 병이 을이 본인이죠. 을에 대해서 상당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를 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을이 확답을 발 맞았어요. 발하지 아니한 때 을이 추인 틀렸죠. 추인을 거절하고 물어본다고 지금 세 번째 나왔죠. 이게 이번 시험 정답이네요. 이렇게 기출문제는 계속 좀비처럼 나오고 또 나옵니다. 기출문제만 잘 정리하세요. 2번 그러니까 이번 33회 시험이 민법이 어려웠다 그랬거든요. 안 어렵습니다. 기출에서 거의 다 이력이 나서 거의 다 나왔습니다. 기출만 잘 분석하세요. 2번 을이 갑에 대해서만 추인 의사표시하였더라도 병은 을이 본인 을의 갑에 대한 추인이 있었음을 상대방 병이 주장하는 건 가능하죠. 3번 본인 을이 대리인 갑에게 매매계약을 추인하여 있더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병은 선이죠. 매매계약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132조죠. 본인 을은 무권대리인 갑에게 추인했죠. 근데 그 사실을 병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처리할 수 있다. 이게 132조였죠. 4번 을이 병에 대해서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은 매매 계약 체결 시 소급에서 맞았죠. 5번이 135조. 을이 병에게 추인을 거절한 경우 무권대리 갑이 제한 능력자가 아니라면 갑은 병 선택 맞았죠. 상대방 병 선택에 따라서 계약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무권대리를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